안녕하세요, 썸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디펜던트와 경제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역기능적인 관계, 문제 상황 속에서 사실은 벗어나기가 가장 어려운 이유가 저는 건강과 그다음에 금전적인, 경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나 스스로를 경제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준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서 벗어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코디펜던트들이 종종 겪게 되는 경제적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디펜던트들이 완전히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완전히 의존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이제 물론 우리가 결혼을 해서 한 사람은 밖에 나가서 경제 활동을 해서 돈을 벌고 다른 한 사람은 집에서 집안일과 육아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은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가? 왜 돈을 벌지 못하는가? 자,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도 스스로를 막 희생자. 나는 정말 피해자야. 너무나도 스스로를 굉장히 희생당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이렇게 희생당하고 이렇게 처참하게 내 인생이 망가지고 저 사람들이 내 인생을 짓밟았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스스로를 경제적으로 책임질 수 없다라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부모나 혹은 배우자가 나르시시스트인 경우에는 이들이 코디펜던트를 학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뭐 중요한 시험이 있거나 중요한 뭐 공모전이 있을 때 의도적으로 방해를 해가지고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계속해서 일을 못하게 하고 경제적으로 학대자에게 의존하는 구조를 만들어 버립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낳으면서 사실은 이제 아이가 생기면은 굉장히 가족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육아를 같이 맡아줘야지만 엄마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나르시시스트 가족들은 그 지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뭐 너는 무조건 집에만 있어야 된다라고 강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경제력을 상실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배우자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사람도 있어요. 뭐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든지. 자, 그럴 때는 뭐 너도 뭐 우리 가족 신경 안 쓰고 어떻게 되는지, 우리 뭐 세금 언제 내는지 신경도 안 쓰는데 나도 몰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너도 생각하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는 이 학대자들,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통제하기 위해서 돈을 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디펜던트 노모에서 나왔던 사례인데, 이 알코올 중독자 남편이랑 결혼한 여자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계속 술을 마셔가지고 도대체 당신은 왜 자꾸 술을 마시냐니까 남편이 그런 거예요. 너가 집에서 돈 안 벌어고 이렇게 밥값만 축내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술을 안 마실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그럼 내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면 술을 안 마실 거냐? 그러니까 남편분이 그러겠대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직업을 구하셨어요. 이제 출근하니까 정말 남편이 술을 안 마셨대요. 너무 기뻤는데 이 여자분이 어떤 친구들이랑 1박 2일로 여행을 간다든지 뭐 친정을 간다든지 이 집을 비우는 이 틈만 생기면은 남편이 술을 마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께서 남편이 그때부터 일거수일투족을 다 통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본인도 아무도 안 만나고, 그러니까 같이 출근한 다음에 남편 사무실로 전화를 틈틈이 걸어가지고 남편이 사무실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 퇴근을 하면 남편도 곧장 집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집에서 만나서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이 아내분은 이 남편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술을 안 마시나 보는 거죠. 어느 날 이제 아내가 또 출근을 한 다음에 남편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죠. 남편이 계속 사무실에 있는지. 남편이 그날 안 나온 거예요. 부인이 집으로 달려가니까 이미 술을 다 마셔버린 거예요. 이 남편은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일을 하고 있는 틈을 타가지고 집으로 이제 조퇴를 하고 와가지고 술을 마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분께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회사를 그만뒀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이 남편을 온전히 24시간 동안 밀착해가지고 술을 마시나 안 마시나 감시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코디펜던트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나의 에너지를 이 학대자들을 설득하고, 감시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통제하고, 자, 이런 것에 모든 것을 다 쓰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경제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코디펜던트들은 또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뭐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남편의 사업을 보조하기 위해서 본인이 뭐 비서처럼 업무를 해주고 잡일을 처리해주고 그러느라 정작 본인의 커리어와 본인의 일, 이것은 찾지 못하는 것이죠. 굉장히 과도하게 경제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성인에 대해서 과도하게 책임을 지는 코디펜던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을 무리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투잡을 뛰거나 쓰리잡을 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다른 경제적으로 과도하게 책임을 지는 코디펜던트 여성분이 계셨는데 20대 후반이셨어요. 이분은 원래 이제 치위생사로 일을 해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일정한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직업을 가지셨던 거죠. 그 직업을 가졌던 이유도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막상 취업을 하고 나니까 자기가 부양해야 될 사람이 부모님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는 부모님만 부양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치외상사로 일을 하면서 월급을 이제 많이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시집을 간 언니가 굉장히 어린 조카 둘이 있었는데 형부의 사업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따님이 언니 가족의 생활비까지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모님께 돈을 매달 150만 원을 드려야 되고 언니한테는 매달 100에서 200만 원을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만두고 보험 일을 하다가 그리고 다단계 일을 하다가 무슨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다가 하면서 굉장히 무리하게 돈을 버셨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분이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막 돈을 자기가 어쨌든 한 달에 막 400만 원, 500만 원씩은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10대 후반 아가씨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무리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너무 다 잘 안 돼가지고 일반 그 사무실에도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월급을 200만 원 줬다는 거예요. 200만 원 주니까 자기가 부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족들을. 그래서 결국에는 업소에서 일을 하는 걸로 직업을 바꾼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가족들을 책임져야겠다는 책임감이 너무나도 막강한 나머지 본인에 대해서는 아주 무책임했던 거예요. 본인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렸고 그리고 연애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연애를 해서 내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그것은 나에게 사치다. 내가 인생에서 앞으로 해야 할 것은 우리 부모님과 언니의 가정을 책임지는 것이다라고 믿고 연애와 결혼을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자, 내가 경제적으로 아주 무책임한 것 또는 아주 책임감이 강한 것, 이 양쪽 모두 절대 건강하지 않습니다. 자, 성인들은 자기의 몫은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의존적이고 무책임하신 분들은 이 돈 관리를 하는 거, 내가 돈을 버는 거, 그리고 뭐 카드값을 내고 또 금전적으로 나를 책임지고 설계해 나가는 것 역시 나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경제적으로 의존을 한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한다든지 이런 일방적인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하지만 이 둘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면 또 이 사람들과 정서적인 독립도, 정서적인 분리, 정서적인 자립도와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온전하게 분리가 되지 않는데 정서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나의 경제적인 자립 상태, 그리고 책임감 이런 것을 좀 객관적으로 보시고 나와 주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목을 책임질 수 있도록 이 구조를, 시스템을 바꾸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